각양각색 인간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얻는 시간, 우리 딱 동물들만큼만 합시다. 동물 세계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, 최재천의 동물보감.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나요? 지금 1년이 넘었지만 물론 대기업부터 시작은 했어요. 아직도 이 저녁이 있는 삶, 또 노동시간 단축, 이 목표 달성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들이 많고, 어제 정부가 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기도 했고요. 자,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떨까? 동물들은 얼마나 일하고 어떻게 쉴까? 요컨대 진짜로 일개미들은 워라밸을 지킬까요? 네, 최재천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교수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? 이거 좀 찔리는 얘기인데요. 오랫동안 어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저를 밥을 못 사게 하더라고요. 왜요? 교수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시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밥값은 내시면서 은근히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대신 뭐 교수님 시간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시간 없는데요. 그러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는 그 좋은 직업 갖고 계시면서 왜 그러냐고. 그렇군요. 그다 저 한 5, 6년 전부터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돈 내겠다 그랬어요.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렸다. 당신들은 회사 끝나면 접잖냐고. 접고 그렇죠. 그냥 쉬고 뭐 술도 마시고 놀고.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도 일하고 집에 퇴근하고 가서도 또 일하고. 무슨 일을 하시나요, 집에서? 그냥 계속 집에서도 논문 보고 생각하고. 또 책 읽고 책 쓰고. 그러니까 네. 그냥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계속 일하고 있다. 알겠습니다. 그래도. 사람들이 저한테도 자꾸 물어봐요. 네. 그 방송 제가 이제 오래 했으니까 방송을 위해서 하루 생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나 하세요. 굉장히 궁금해해요. 네. 그럼 제가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. 보는 눈에 따라서 24시간이 준비 시간이기도 하고, 그렇죠. 딱 30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애매하게 이렇게 남겨놓으셨군요.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훨씬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? 우선 기본적으로. 비교가 안 되게 많이 합니다. 그죠. 네. 영어권 사람들은 비버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 나무 잘라가지고 댐 만들고 이렇게 사는 그 비버라는 단어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도 돼요. 그 정도로 일 열심히 하는 동물의 대명사인데 물론 개미도 있지만 근데 비버 하루 종일 관찰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일 덜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디서부턴가 잘못됐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.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. 원시 시대 때 안 그랬죠.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된 맞아요. 불행한 동물이에요. 이제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다시 조금 좋아지는 건가요? 좋아져야죠. 그렇죠.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,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열심히 일하는 나라잖아요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. 52시간 참 견뎌내기 힘든 문제도 많겠지만 저는 이건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거는 무조건 옳은 방향이죠. 그렇죠. 기본적인 우리 그 삶의 질의 차원에서 뭐 어떻게든 이뤄내야 되는. 52시간도 너무 길어요. 길죠. 더 줄여야 돼요. 40시간으로 가야죠. 원래는 40시간이에요. 그렇죠. 자, 동물들은 어쨌든 사람보다 훨씬 적게 일한다. 네, 그 가운데서도 좀 많이 일하는 게 비버, 뭐 일개미나 일벌 이런 거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80대 20 법칙이 있고 개미 사회에 벌어지는 거를 보면요. 개미들이 하루 종일 일 못해요. 그런 체력이 안 됩니다. 그 곤충은 기본적으로 외골격을 갖고 있잖아요. 우리는 내골격을 갖고 있고, 우리는 뼈가 안에 있고 그 뼈에 그 근육이 붙어 있는 거죠. 근데 곤충은 껍데기가 있고, 껍데기가 딱딱하고 그 껍데기 안쪽에
근육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네요. 몸 안에 골격이 있는 게 아니라. 근데 이렇게 외골격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근육에 힘이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개미 한 마리가 새 한 마리를 물고 끌고 다니죠. 이렇게 매달려 있는 뭐 그런 사진 보셨잖아요. 그런 정도로 힘이 굉장히 센데 대신 지구력이 부족해요.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일할 수가 없어요. 예. 동물들도 같은 내골격을 가진 동물들 중에서도 그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많은 동물들이 오래 못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타 같이 굉장히 빨리 뛰는 동물 오래 못 뛰죠. 오래 못 뛰어요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직립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훨씬 줄어들면서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걸을 수 있고 거고. 오랫동안 뛸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치타보다 훨씬 느린데도 우리가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건 동물들을 우리는 굳세게 쫓아가거든요. 그럼 동물들이 끝에 가서는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. 그럼 우리는 그때 잡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어떤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게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꾀에 넘어가는 거죠. 지금. 지구력이. 그 지구력 있다는 거에 그걸 믿고 일을 많이 하는 걸로. 일만 계속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죠. 네.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개미도 벌도 그렇게 못한다. 다 교대하거든요. 예. 근무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겠죠. 그들 세계에도 나름대로. 있긴 있겠죠. 근데 그게 뭐 우리식으로 뭐 9시에서 5시 뭐 이렇게 딱 돼 있는 건 아닐 거고요.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떨어지면 또 누군가가 나와서 그 자리를 메우고 뭐 이러는 게 그들 나름대로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우리처럼 일부 팀이 퇴근하고 2부 팀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. 3교대, 4교대 뭐 이런. 네.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수시로 그 일하는 일개미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유지되도록 수시로 이렇게 되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있나는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. 네. 누군가가 숫자를 세는 건지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. 규찰대 같은 게. 예.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 지도 교수님이 발견한 건데 전쟁 때 개미들이 전쟁을 할 때 병력 조사를 하는 개미가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. 그 개미들이 그냥 무작정 싸우는 개미도 있지만 개미들 중에는 그 세력 과시를 해서 그 사상자를 줄이는 개미도 있어요. 그래서 마주보고 두 놈이 자기 키가 더 큰 것처럼 막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해요. 근데 그중에 어느 한 개미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보는 거예요. 몇 마리 있나. 네. 붙어 있는 놈들은 체크 안 하고요. 근데 혼자 있는 놈은 보는 거예요. 저게 적인가 우리인가. 계속 다니다가 혼자 있는 적이 너무 많으면 휙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가요. 더 병력 보강 가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얼마가 나오고 뭐 이래 갖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. 네. 연락병 개미를 찾으신 건데 그게 개미 사회에서 유일한 예고요. 누군가가 그 카운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저희가 아는 케이스가 그거 빼놓고는 없습니다.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것도 같은데요. 있을 것 같은데. 왜냐하면 개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먹을 거를 발견하면은 우르르 몰려 나와서 함께 그걸 먹을 거로 옮기잖아요. 그런데 그 먹을 거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붙는 개미의 숫자가 확연히 달라지잖아요. 저희들이 매일 봐도 알잖아요. 그건.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를 개미들이 덮칠 때는 뭐 새까맣게 달라붙으면 어마어마하고 조그만 뭐 파리 죽은 거 한 마리는 뭐 몇 마리가 와서 하고 그런 걸 조절하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사실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한 번에 500마리가 몰려 나오는 게 아니고요. 차근차근 모이죠. 차근차근 모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꼭 누군가가 달려가서 500명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. 모자르네 그러면 더 오고 해서 이제 결국은 끌고 들어가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 있는 거죠.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를 딱 정해주고 전달하고 그만한 인력을 동원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
그나저나 이 노동, 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념 정의부터 했어야 되는데 동물들의 노동이란 뭐죠? 식량을 얻는 행위, 그거 하나인가요?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둥지를 짓는다든가. 둥지 짓는 거. 예.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. 또 전쟁하는 것도 있겠네. 전쟁도 뭐 노동으로 치면 그것도 있고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수의 왕 사자 뭐 이런 동물들은 뭐 집도 안 짓고 사냥할 때만 잠깐 일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일주일 내내 쉬네요. 네. 걔네도 저 사자보다 더 많이 쉬는 애들이 있습니다. 누구요? 뱀입니다. 그렇죠. 큰 뱀들은 한 마리 딱 먹으면은 한 마리 딱 삼키고 나면 그거 소화될 때까지 그렇죠. 안 움직입니다. 그렇죠. 이게 한 달도 갑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삶이죠. 딱 먹고 됐어. 그리고 그거 소화될 때까지 그냥 쉬고 배고픈데? 그럼 이제 그때 일어나서 하고. 왜? 사실은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 텐데. 그럼요. 어느 순간부터 축적하고 이러다가 어떤 의미에선 더 힘들게 사는 거죠. 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부터예요. 노동이 많아지는 거는.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를 나눈 일개미 또 뭐 일벌 이런 데들은 축적을 하는 곤충이잖아요. 그렇죠. 축적을 하는 동물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긴 특히 일이 많은 거죠. 맞습니다. 사자나 이건 축적 안 하잖아요. 뱀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.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몇 시간, 한 달에 몇 시간. 그렇죠. 그럼 끝나는 거죠. 그런 삶도 충분히 가능한 삶인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택했을까?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만약에 그 상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뱀보다 훨씬 문명을 일으키고 뭐 기가 막히게 잘한 동물이다. 표창장은 우리가 받겠죠. 근데 뭐 표창장 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. 뱀처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멋있는 삶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좀 심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뱀처럼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. 계속 잠만 자죠, 뱀. 그렇죠. 거의 안 움직이고 그냥 자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박쥐와 나무늘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. 박쥐는 신진대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서요. 거의 하루 이틀 굶으면 죽어요.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를 먹고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밤마다 그 많은 박쥐들이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나가거든요. 나가서 뭔가를 먹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중에 그 흡혈박쥐들은 그래서 피를 나눠 먹는 풍습이 생겼어요. 그렇다면서요. 그러니까 많이 먹고 온 아이가 토해내면 못 먹은 아이를 피를 나눠줘요. 그렇죠. 왜냐하면 한 2, 3일만 얘 못 먹으면 죽거든요. 그래서 나눠주고 자기가 굶을 땐 얘가 또 주고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부상조의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호독호독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나무늘보는 뭐 천천히 살잖아요. 근데 나무늘보는 뱀하고는 좀 다르죠. 나무늘보는 느리다 뿐이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. 계속 움직이면서 지 할 것 그래도 다 해요.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나무늘보하고 박쥐 사이에 내 삶은 어디쯤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. 노동을 안 하는 특별한 개체에 대한 응징 같은 것도 있습니까? 동물 세계에서. 저희가 알기로는 뭐 별로 없고요. 없어요. 개미의 경우에 일 안 하는 개미를 와서 툭툭 건드리는 행동은 저희가 이제 좀 관찰한 적이 있고요. 거의 개미 수준으로 사는 포유동물이 있거든요. 그 영어로는 naked mullet이라고 그러는데 벌거숭이 두더지죠. 아프리카 지하에 살면서 거의 개미처럼 땅굴 파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여왕이 한 마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여왕이 혼자 자식을 낳고 나머지 그 두더지들은 다 여왕을 위해서 일하고 거의 개미예요. 비슷한 수준이네요. 완전히 개미같이 사는데
그 동네에서도 보면 일 안 하는 애들을 또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가서 자꾸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. 너 왜 일 안 하냐. 건드리기만 식으로. 해요. 근데 안 해요. 그래도 안 하고 버텨요. 근데 너무 그 사회의 비리가 이제 한 10년 전에 밝혀졌는데 그 일 안 하는 놈들이 나중에 여왕이 돼요. 그래요? 일 안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면서 자기 힘을 축적한 다음에 여왕이 죽고 나면 평정하고 지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. 이야. 그래서 사실 보면 가끔 이 정권을 잡는 사람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투표로 해서 하니까 뭐 그런 사람을 가끔 걸러내기는 하지만 예전 왕정 때 보면 그 진짜 뭐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왕좌를 그 탐하기 위해서 자기 몸 관리만 열심히 하고 세력만 키우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있죠. 그 동물이 그렇게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가장 게으르게 산 놈이 나중에 여왕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발견이 됐어요. 그거는 그 벌거숭이 두더지들이 좀 독특하네요. 그렇죠. 예. 그 외에 우리가 개미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일개미 중에서 한 20%가 일 안 하는 거지. 네. 여왕개미는 따로 있는 거고 원래부터가. 예. 그리고 뭐 끝까지 일 안 하는 일개미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.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개미들을 툭툭 건드리긴 하더라. 그렇다고 해서 먹을 걸 안 나눠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더라. 예. 그러니까 응징은 안 하는군요. 예. 너 왜 그래? 뭐 이런 정도는 하지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는 안 하죠. 네. 그 특별히 일을 잘하는 일개미한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겠네요. 그것도 없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걔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? 그게 오히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.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? 천성이 그런가 보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성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요즘 연구하죠.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타고나기를 그냥 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돈 더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워커홀릭들이 있으니까요.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는 축적의 개념이 없다. 일단 기본적으로 몇몇 곤충들 빼놓고는 또 일을 잘한다고 해서 포상 이런 게 없다 보니 치열한 경쟁도 없을 것이다. 일을 누가 더 잘하나에 대한 경쟁은 없을 것이다. 그렇죠?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응징도 별로 없더라. 그죠? 아니 일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일을 정의하고 들어가야 된다. 근데 그들의 세계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. 그냥 사는 거죠. 그 사는 거에 그 생존을 위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움직임인 거지.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잖아요. 부모님이 야, 너 그런 거 해갖고 밥이나 제대로 먹겠냐. 그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 말씀은 진짜 네가 굶을 것 같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. 너 그런 거 해서 이건희 회장처럼 될 거냐라고 묻는 거다. 근데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다. 그냥 싹 무시하고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. 굶지 않는다. 좋아하는 일 해갖고 절대로 굶지는 않는다. 재벌은 못 될 거다.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의 개념하고 동물들의 일의 개념이 전 다르다고 봅니다. 그래서 즉 삶의 목적, 노동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. 그 얘기입니다. 인간들이요. 노동의 목적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. 그 얘기네요. 저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AI가 우리의 직업을 뺏는다고 자꾸 걱정들을 하는데 정말 현명하게 생각을 하면 AI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제 콘테스트도 누가 더 재밌게 노나 콘테스트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죠. 그래야죠. 꿈만 같네요. 꿈만 같아요. 최재천의 동물보감이었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